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진숙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108석을 얻은 대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은 계속 수세로 밀리면서 후퇴를 해왔습니다. 거기다 한동훈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여권 내 권력 갈등 이것까지 겹치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와 거의 이 빌런 형태는 엄청나게 가속화되는데 여권이 분열을 겪으면서 더욱더 코너에 정권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이제 전선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모레나 글피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약 4개월 정도는 방통위는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예측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사퇴하지 아니하고 탄핵을 정면 돌파하는 걸로 윤 정권의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선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오늘 바로 새로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MBC와 KBS의 이사진이 바뀌게 되고 특히 사장이 아직 바뀌고 있지 않은 특히 MBC의 박문진 이사진이 이 정상적으로 교체가 다 되게 되면 이제 문화방송 MBC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있는 사장도 여러 가지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발견되고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게 되면 아마도 교체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공영방송 이사진 이 선임이라고 하는 교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작업을 일단 해놓으면 향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달이나 4달 동안 특별히 아주 시급한 이런 방통위의 현안은 없기 때문에 2인 체제가 가동이 못 돼서 방통위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그대로 사퇴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킴으로써 오히려 업무정지를 통해서 4개월 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결정을 만약에 받아내게 된다면 이것이 아주 무분별한 민주당의 탄핵 총기 난사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런 정면 돌파 방식의 대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5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당시 방통위 3인 체제에서 2대1로 이것이 가결이 됐는데 5인 이 합의제 정원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에서
3인 체제에서 과반수로 의결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도 내려지는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이런 것에 관해서 민주당의 탄핵 이런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 기각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송의 전선 그렇다면 이제 한쪽으로 이 상당 부분 이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이 MBC 문화방송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방송 지형, 방송 운동장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은 윤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윤 정권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결속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2의 이준석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첫째 뜬금없는 이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안, 자, 이것을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풀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제가 강력하게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최상병 특검을 철회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만약에 철회하지 않냐고 이것을 강행해서 당의 내분이 벌어진다면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 야당의 탄핵 공세 이런 것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결할 수 있는 이 힘을 역량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내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깨닫고 철회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자, 신임 지도부 청와대 만찬에 이 용산 만찬에 이어서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용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러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라. 자,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회복을 하는 방법을 자신이 알고 있고 그런 이 회복의 길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것은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화학적인 결합이 다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쇼윈도 부부가 될지언정 겉으로 단합하고 화해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대통령과 대표가 보이고 당정관계가 그런 식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그리고 탄핵 정권 돌파를 계기로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민주당을 10여 퍼센트 포인트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 변화의 추세에 힘입어 이진숙 사건은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